아니 민겸 뭐 하고 있으세요? 실장님. 네. 제가 요즘 건망증이 심해가지고 지난 상반기에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기억이 안 나서 지금 한번 찾고 있었습니다. 여기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거기 찾아봐서 나와요. 여기 아니에요? 일로 앉아보세요. 내가 알려줄게요. 네네. 저희가 1월 초에 아이젠노트 찍었던 게 진짜 엊그제 같은데 네. 벌써 반년이 지났어요. 숨가쁘게 진짜 달려온 것 같은데 상반기를 요약하는 개념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우리가 되짚어보고 갈 게 있다면은 우리가 작년에는 연준의 긴축 기조 때문에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고 기업들도 힘들어지고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좀 안 좋은 그런 한 해였는데, 그런데 이제 올해 초부터는 물가가 잡히기 시작하면서 어느 정도 끝이 보인다. 그리고 연준에서도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다. 조금씩 이제 시장 참여자들도 이해가 되면서, 특히 이제 지난달에 이제 금리 동결을 비롯해서 그런 불확실한 정도가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증시가 지금까지 그런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많이 투자 심리가 얼어붙어서 떨어졌던 것들이 조금 이제 반등하는 그런 반기였다라고 좀 평가를 하고 싶고요. 지난 6월 증시에 큰 영향을 끼쳤던 이벤트 중에서 크게 한번 세 가지만 꼽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6월 15일이었죠. FOMC가 있었고요. 22년 우리 3월 이후로 계속해서 금리가 올랐죠. 긴축 기조를 유지해 오던 것이 이번 6월에 금리 동결이 한번 되는 그런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시장에서는 대부분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좀 상징적인 이벤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플레를 잡기 위한 이런 금리 인상의 기조가 어느 정도 끝이 다가왔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이벤트였던 것 같고요. 이번에 금리 동결이 있긴 했지만 하반기에 금리 인상이 몇 차례 더 있을 수 있다라는 것들을 암시를 하고 있고요. 연준이 예상하고 있는 경제나 고용지표 같은 것들이 예상보다 좀 건실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금리를 조금 더 추가적으로 인상할 여지가 있을 수 있다. 미국의 경제 체력이 받쳐줄 수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면 또 긍정적인 시그널이라 볼 수도 있어요. 연준의 그런 발표들이 나왔을 때 시장이 약간 조금 빠졌다가 월 말에는 다시 상승세를 이어가서 결국 지난 한 달 증시는 오른 걸로 마감을 했거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중국의 어떤 리오프닝. 중국이 이제 장기간 그 봉쇄 조치를 이어오다가 이제 리오프닝을 했는데요. 경기 회복의 수준이 이제 시장의 기대보다는 하회한다는 그런 평가들이 있습니다. 글로벌 증시가 이런 상승세를 이어나가는 와중에 중국 증시의 소외가 얼마나 이제 장기화 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조금 6월에 중요한 이슈였던 것 같습니다. 지난 6월에 핀트 수익률은 어떤 모습 보였나요? 운용 레벨별로 조금 다르긴 합니다. 원화 투자를 하느냐, 달러 투자를 하느냐에 따라서 성과가 조금씩 상이하긴 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이제 2% 전후의 수익률을 기록한 걸 볼 수 있고요. 그게 이제 아이작이 역사적인 평균에 비해서는 조금 더 위험 자산을 더 잡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선택들이 조금 유효했던 그런 한 달이었습니다. 방금 말씀해주신 그러한 시장 상황 반영해가지고 7월에 아이작이 리밸런싱을 진행했잖아요. 네. 어떤 방향으로 이제 리밸런싱이 됐나요? 7월에 집중형 비중의 변화를 보시면 이제 미국과 같은 경우에 비중이 조금씩 줄은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채권이나 부동산 원자재의 비중이 약간 늘었는데, 섹터 같은 경우에는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섹터가 새로 들어왔는데요. 페이스북이나 구글, 넷플릭스, 블리자드 같은 인터넷 서비스 기업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데 미국의 소비 판매 개선이나 이에 따른 모멘텀이 조금 더 이어질 것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이제 효율형 같은 경우엔 그 해상도가 조금 더 낮은 편인데요. 이제 가치주나 성장주 위주로 선택을 하고, 선진국에서도 유럽과 유럽 외, 신흥국에서도 중국과 중국 외 이런 정도로 비중을 조절을 하고 있는데요. 효율형에서는 가치주보다는 성장주 주식에 대한 상대적인 비율이 조금 더 상승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 1년 정도의 기간 혹은 더 긴 기간을 볼 때 여전히 지금 위험 자산을 조금 더 들고 있는 상황이긴 해요. 그래서 최근 1년 동안 아이작이 지금 추천했던 비중의 흐름을 한번 보시면, 하늘색 영역이 이제 주식 비중이고 최근 1년 동안 빨간색 부분이 채권 비중인데 주식 비중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어요. 하늘색 비중이 이제 40% 초반에서 70% 선까지 올라갔죠. 중간에 있는 노란색 영역이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의 중간재적인 성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전통적인 주식 채권 6대4 포트폴리오에 비교해 보면 위험자산들에 치중한 그런 운용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지난 한 달
어떤 증시의 흐름 같은 것들이 이런 선택이 유효하게 먹혔던 그런 한 달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7월에 예정된 증시 이슈 중에서 좀 특별히 눈여겨봐야 할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7월에 이제 그 FOMC의 결정이 어떻게 되는지 또 잘 살펴봐야 되겠죠. 지난달에 이제 금리 동결이 됐지만 7월엔 아마도 이제 금리 인상이 한 번 더 0.25% 될 확률이 높다라고 지금 시장에선 관측하고 있고요. CPI를 비롯해서 생산자 물가지수, 미국 수입 물가지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물가 안정세가 얼마나 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좀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7월에는 상반기에 글로벌 증시 상승을 주도했던 기술주들의 어떤 2분기 실적 발표가 있는 기간이라서 어떻게 나오느냐 이런 것도 시장의 분위기에 좀 영향을 주는 팩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7월에는 말씀해주신 방금 내용들 토대로 한번 지켜봐야겠네요. 네.